지난번 조명에 대한 일부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2부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명을 설명드리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가 많으면요 저희 조회수가 올라가서 저에게 힘이 납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핸드폰이나 모니터, TV, 액정화면에는 화면을 선명하게 보여야 하므로 블루라이트 파장이 많이 나와요. 그래도 우리가 핸드폰이나 각종 액정화면들을 안 보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에서만큼은 최대한 눈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주백색의 부드러운 빛을 메인 조명으로 하고 포인트 조명을 전구빛으로 사용하죠. 내가 쉬는 공간이고 가족들 모두 편안해야 하는 우리 집에서만큼은 우리 눈을 쉴 수 있게 해야죠. 그리고 실내 같은 공간에서 조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조도 계측기입니다. 개인적인 차이는 있지만 실내의 모든 조명을 다 켰을 때 평균적으로 800룩스 내외이어야 어둡지도 않고 눈이 편안하면서 불편함이 없습니다. 저희는 공사 현장에 항상 이 계측기로 구석구석 체크를 하면서 조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등의 위치도 중요하죠. 예전에는 방이든 거실이든 모두 중앙 한가운데 당연히 조명을 설치했는데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한가운데는 눈이 부시도록 환하고 가장자리는 어두워도 그러려니 하고 살았죠. 사진처럼 조명이 있는 곳을 조도 계측기로 체크해보면 거실 한가운데만 1000룩스 이상이 나오고 나머지 부분은 100에서 300룩스입니다. 거실은 그렇다고 하고 방은 어떨까요? 방에서 벽 방향으로 배치된 책상의 경우 내 그림자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별도의 스탠드를 켜게 되는데 이때 책상 위에만 1200룩스 이상이 나옵니다. 눈에 도움이 될까요? 당연히 눈이 나빠질 수밖에 없죠. 공부 많이 해서 눈이 나빠지는 게 아니에요. 등 때문에 나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보는 핸드폰은 눈에서 30cm 이상 항상 보기 때문에 노안도 빨리 오고 안과 질환에도 자주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의 차이가 많으면 눈에 있는 홍채는 맨날 열고 닫고 바빠 죽어요. 홍채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래서 노안이 오면 홍채 탓인가요? 다음 사진은 중앙에 메인 조명을 없애고 다운라이트로 전체 실내 공간을 구성했어요. 조명의 위치들로 인해서 그림자가 생기는 부분도 적어지고 전체적으로 비슷한 조도를 유지하게 됨으로써 눈의 피로도가 훨씬 감소하죠. 그리고 주백색의 조명이어서 눈의 부담을 줄여주고 집에서만큼은 눈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이방도 매립등으로 하면 조명이 여러 개니까 그림자가 생기지 않아서 별도의 스탠드도 필요 없어요. 집은 훨씬 예쁘고 화사해지면서 세련된 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사진은 어떤 고객님이 다른 집 사진을 보고 이렇게 해달라고 사진을 보내주신 거예요. 메인 조명 없이 라인 조명과 포인트 조명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집이 많이 어둡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TV나 핸드폰을 안 보고 살 수 있나요? 그리고 이런 집은 손톱 한 번 깎기도 어려울 거예요. 만약에 유리가 깨진다면 제대로 치울 수나 있을까요? 안 보여서 밟기라도 한다면 누가 다칠까요? 최대한 조명 전체를 다 켰을 때 전체적으로 기본 조도가 최소 800룩스는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끄면서 분위기 있는 감성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거죠. 전체 다 조명을 켜는 경우가 많지는 않더라도 주거 공간이라면 그런 기본적인 상태는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상황에 따른 조정이 가능하도록 조명 배치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인테리어는요, 이쁜 게 먼저가 아닙니다. 첫 번째가 따뜻해야 되고 누수 등의 문제가 없어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용적이면서 친환경적이어서 인체에 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예뻐야 되는 거예요. 조명도 실용적이고 눈 건강에도 좋고 그 다음 예쁘게 구성되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의 설치 등으로 인해서 간접 조명을 만들기도 하는데 간접 조명은 조명이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아서 눈부심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서 집안 전체적으로도 은은한 분위기를 만들어주기에 저도 자주 활용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라인 조명들 많이 하시는데 메인 조명 없이 라인 조명만은 그닥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기성의 다른 조명보다 특이하긴 하지만 뭐 별도로 예쁘거나 실용적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조명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어쩌다가라도 누구나 쉽게 교체도 가능해야 되는데 그것도 부담스럽고 구석구석 적정 조도를 만드는데 적당하지 않아서예요. 그리고 최근에 사각 매립등도 많이 하시죠? 작은 매립등이 10개 이상 연달아 달려있어서 특이하니까 많이들 해요. 그것도 메인 조명 없이 추천하지는 않아요. 여러 개의 등이 한 번에 달려있어서 아래 부분에는 엄청 밝아요.
그런 조명은 주거용으로는 적합하지 않고 특별한 부분에 포인트 조명으로만 사용하시는 걸 권장해드립니다. 남의 집에 했다고 나도 꼭 해야지 라는 생각은 버리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실용성은 낮은데 유행인 듯한 품목은 10년 이상 살아가야 하는 주택에는 배제하는 게 맞아요. 반면에 일반 다운라이트 조명은 누구나 쉽게 교체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조도를 맞추는데 적당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런 다운라이트 조명은 가격이 오히려 저렴해서 비용도 절감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전체적인 조명 구성을 맞춘 후에 추가적인 포인트 조명을 활용해서 예뻐질 수 있는 인테리어 요소를 가미하는 거예요. 싱크대 중간이나 신발장 하단, 욕실의 거울 조명 등처럼 적당한 곳에 포인트 조명을 활용하는 것으로 집안 전체가 엄청 예뻐질 수 있어요. 이외에도 활용하면 집안의 포인트가 되는 조명들을 적당하게 활용하면서 인테리어를 완성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조명 때문에 집을 다 고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다운라이트 조명으로만 바꾸려 해도 천정 도배를 다시 해야 합니다. 간접등이라면 천정에 목공 공사까지 해야 하는데 그게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니죠. 그냥 현재 집안의 조명이 형광등이라면 LED 주백색으로 바꾸시고요. 아니면 집안에 이런 형태의 장 스탠드만 방마다 몇 개 갖다 놓으셔도 완전히 집이 달라집니다. 그 장 스탠드가 이렇게 아래로 향하는 조명은 눈에 부담을 주니까 빛이 천정이나 벽으로 향하게 해서 간접적으로 실내를 밝히는 조명이 좋습니다. 그리고 전구는 주백색 아니면 전구색으로 하면 훨씬 분위기 있는 예쁜 집이 되면서 우리 소중한 눈을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테리어를 계획하신다면 조명 공사에 있어서는 이런 몇 가지만 유념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한다면 첫 번째는 메인 조명은 주백색으로 하자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최소의 조도를 위해서 적당한 조명 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실용적인 조명기구를 선택해서 편안한 조명을 만들어야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포인트 조명을 적당히 활용해서 예쁘게 만들자라는 거예요. 이상으로 조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